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중국 자산운용사가 코인 지수 ETF를 SEC에 신청한 내막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말에 별 생각 없이 보고 넘기셨던 뉴스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냥 보고 넘겼었는데요. 바로 크레인쉐어스라는 자산운용사가 코인베이스 50 인덱스 ETF를 상장하겠다라고 SEC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별다른 뉴스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코인 인덱스 ETF, 특히 코인베이스 거는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비단 큰 부자만 인덱스 투자를 좋아하지 않죠. 개미 투자자들까지도 무려 주식의 인덱스 투자, 나스닥 인덱스, S&P 500 인덱스를 한 40에서 50%까지 투자를 하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인덱스 ETF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구나, 별다른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 50 인덱스는 거의 시가총액 50위권 이내의 코인들, 물론 주기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긴 하지만 거의 시총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100이라고 친다면 전체를 비트코인이 52% 추종을 하고요. 이더리움은 22%, XRP 9%, 솔라나 5.6%, 그리고 도지나 에이다나 1. 몇 %씩. 그리고 가면 저 뒤에 이제 메타버스 코인이나 수많은 코인들 많이 있거든요. 요 정도니까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저는 궁금증이 자주 생기거든요. 이 크레인시어스 내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뭐 하는 데지? 하고 여러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이제 장면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일단 23년도 설립됐다. 이거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조금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창립자는 조너던 크레인이 맡고 있다.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구나. 근데 중국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중국국제금융공사가 주요 주주이자 모 회사이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지분의 50%를 넘게 들고 있더라고요. 요것 봐라. 뭔가 좀 수상한데 하면서 제가 여기를 좀 파헤쳐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레인쉐어스가 중국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회사인지, 왜 신청했는지 이거 되긴 되는 거냐? 왜냐면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이 막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를 SEC가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AI에게 물어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AI를 통해서 좀 많이 검증을 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쉐어스가 어떤 곳이냐? 2013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요. 창립자는 조너던 크레인이다. 본인 회사 이름을 땄고요. 자, 본사는 의외로 미국 뉴욕에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죠? 모 회사 많이 지분을 들고 있는 데는 중국 국제금융공사인데 왜 본사가 뉴욕에 있지? 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2013년도에 생겼지만 지금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시장을 연애 단내하고 있지만 과거는 더 심했습니다. 2013년이나 그 전으로 가면요. 중국은 꽉 닫혀 있었어요. 특히 금융 쪽도 그랬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중국에는 먹을 게 막 팔면 좋은 게 지금 넘쳐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텐센트, 알리바바, 핀도도, 바이두 이런 인터넷 기업들, AI 기업들, 국유 기업들, 여기 사우디의 아람코처럼 웬만한 건 다 이제 돈 되는 거 국유 기업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거 좀만 열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 대박 날 텐데, 돈 될 텐데 하는 거죠. 자, 이 둘의 전략적 동맹,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서 뜻이 맞아 떨어졌다. 윈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닫혀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본인들 거 팔아서 돈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있는 상품을 끌고 오면 좋은데 그 가운데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크레인쉐어스다. 왜냐하면 여기가요.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을 윈윈 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분이 이제 중국 정부 투자가 많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뭐까지 팔았느냐?
참 재밌습니다. 일단 뭐 요런 건 이해가 되죠. 텐센트, 알리바바, 핀도도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국유 기업, 뭐 인터넷 기업 다 이해가 되는데 자, 기후, 청정 에너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ESG 투자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ESG는요. 블랙락을 필두로 한 미국 세력들이 중국을 잡으려고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중국은 뭐 24시간 공장을 돌려서 매연이 일어나더라도 돌려서 GDP를 올리자 자장인데 ESG의 핵심은 그런 거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후나 청정에너지 주식까지도 팔았다는 게 얼마나 중국 정부도 돈 되는 건 판다. 이게 합이 맞았다는 걸 역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돈 될 만한 거는 둘이가 짝짝꿍이 맞아서 잘 팔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로에이시아스의 지분의 무려 50% 이상을 들고 있는 CICC가 누구냐?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복잡하자고 했냐면 자회사, 모회사가 중국은 너무 많더라고요. 막 계속 쓰리 쿠션으로 있습니다. 자, 핵심은 결론은 중국 공산당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가 결론입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가장 밑에는 크로인셰어스가 있고요. 그 위에 모회사가 CICC가 있습니다. 그 위에 모회사가 센트럴 후이진이 있고요. 그 위에 모회사가 CIC가 있고 CIC는 참고로 차이나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에서 중국 투자 공사입니다. 중국의 국부 펀드예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운용 자산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IC의 보고를 받는 위의 모회사가 바로 국무원,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이고요. 그 위에 보고를 받는 곳이 중국 공산당 중앙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야겠죠. 중국 공산당이 위에서 이걸 다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거냐? 네, 맞다는 건데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많이 증거를 좀 요청을 하고 찾아봤는데요. 자, 12년도에 시진핑이 집권을 한 이후로 금융에 대한 당의 직접적인 통제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당이 금융을 통제한다. 그래서 CICC도 공산당과 긴밀히 연결됐다. 증거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이 CICC에 있는 CEO나 회장 등 고위 임원은 중국 공산당원이자 전직 관료 출신이 다수다. 근데 중국은 이런 걸 좀 밝히지 않고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뒤에서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공산당이 요 모 회사 곳곳에 배치했다. 크레이시어스에도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공산당이 있다는 증거가 지금 크레이시어스나 CICC가 하고 있는 게 뭐다? 1대1로 금융을 지원한다. 아시겠지만 1대1로는 시진핑의 혁혁한 성과이자 뭐 알짜 사업입니다. 뭐 거의 자랑할 만한 사업이죠. 아프리카에 공항 만들고 항만 만들고 뭐 고속도로 만들고 시진핑의 핵심 사업인데 그거를 누가 지원한다? 크레인셰어스랑 CICC가 금융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유기업 IPO라든지 외자 유치를 한다든지 뭐 기술이나 AI 분야로도 확대로 지시를 하는 중 아시겠지만 AI도 엄청난 돈을 AI 굴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 ESG다, 중국 인터넷 기업이다, 국유 기업이다. 거기에 뭐까지 하고 있다? 이제 돈 될 것 같으니까 코인까지 중국 공산당에서 OK 사인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뭐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약간 많습니다. 블룸버그의 한 보도에 따르면 CICC 내에도 3분의 1이 공산당 당원이었다라는 보도도 제가 한번 찾았었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다? 라고 보면 그분의 뜻이 있지 않고는 시진핑의 허락이 있지 않고는 제가 뭐 자회사 모회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게 벌어지지 않았다. AI든 뭐 인터넷 기업이든 뭐든 그냥 시진핑이 막으면 막히는 거고요. 열리면 열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그가 코인 인덱스 ETF 그것도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베이스 지수 ETF를 SEC에 신청을 하라고 OK 사인을 줬구나. 억지가 아니겠죠. 좀 여러 제가 좀 추론을 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파는 게 지분도 갖고 있고 하니까 돈도 벌고 좋겠구나라고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겠죠. 왜 했지? 그리고 아직 알트코인 현물 ETF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승인이 되긴 될까? 근데 일단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당연히 AI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까지는 승인이 됐지만 지금 비트 이더 혼합 상품은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알트 ETF, 특히 포함한 지수 ETF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수에도 아까 보셨듯이 뭐 솔라나, 리플, 뭐 도지, 에이다 이런 게 수없이 들어가는데 알트가 아직 허락이 안 됐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시진핑이나 공산당이나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너 트럼프 보니까 뭐 정말 난리도 아니던데 부동산 담보대출할 때도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JP 모건이 담보대출에 뛰어든다. 아, 이거 곧 될 것 같은 돈 냄새가 여기서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건 해야죠.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 지금도 돈이 없고 사람들 뭐 GDP나 이런 게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 최근에 있는 뉴스라든지 여러 개 좀 제가 ETF 확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라나 현물 ETF가 7월 말까지 승인될까요? 라는 폴리마켓의 베팅이 있는데요. 어, 56% 제가 이게 막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또 61%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70%를 돌파한 적도 있고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 달 내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 가능한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베팅하고 있고요. 자, 25년까지로 확대를 하면 솔라나는 87%, 에이다 76%, 리플 78%, 도지 74%. 이것도 지금 최근에 재미없을 때 제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뭐 리플도 한때 90%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25년도 안에 웬만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땐 되는 분위기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쓴 겁니다. 중국 정부의 지분이 많으니까 뭐 돈 좀 벌어볼 수 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 미국의 이 전략적 동맹을 통해서 뭐 10년이 넘게 ETF를 운영을 했으니까 크레인시어스가요. 뭐 이거는 별다른 문제 없이 허락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코인 맛을 봐버리면 그리고 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그냥 외화 유출이 되고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 통제가 안 되는데 어쩌지?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거는 중국 본토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본토 중국인은 5만 달러만 넘어도 해외 증권 투자가 제한이 되고요. 이미 17년도부터 뭐 코인 거래소 이용을 전면 금지를 시켰죠. 그리고 21년도에는 채굴도 금지를 시켰고, 그리고 해외 ETF 직접 매수 불가능하고요. 특히나 미국의 앞에 미자만 붙으면 접근도 아예 하지 마라. 물론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를 통해서 뭐 3쿠션으로 우회 투자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이건 복잡하게 해놨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여놓은 상태에서 홍콩만 일부 지금 허용을 해놨잖아요. 아마도 홍콩에서 많이 이걸 사고 파는 뭐 중국인이 있다면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못하게 해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인시어스는 미리 신청하는 걸 통해서 이미 지금 뭐 RTETF 다 승인되고 스테이킹 승인되고 한 상황에서 뒤따라가려면 이미 뭐 수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위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기관들, 미국에 있는 개미들이 인덱스로 투자하는 성향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투자 뭐 한국인들 못지않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중국 정부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뭐 지분 투자가 돼 있으니까 뭐 얼만큼 또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통제는 한다고 하지만 저는 공산 당원들 웬만한 분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뭐 어떻게든 좀 사놓지 않았을까 뭐 추정도 해봅니다. 추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일단은 홍콩만 살짝 열어놔서 홍콩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관리는 하겠지만 이걸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야, 이거 막 가격 올라가고 하면 중국이 얼마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열지도 못하고 안 열지도 못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국도 물론 좀 통제를 하고 무섭긴 하지만 사실 미국도 중국처럼 또는 중국 이상으로 처음에는 다 처치를 하고 처리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다 차지를 했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제이미니에서 나 유럽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토큰화해서 주식을 토큰화해서 코인으로 팔겠다. 처음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군데가 이제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업비트에서 만약에 뭐 애플이다. 특히 최근에 뭐 서클 핫했었고요. 뭐 스트래티지다, 로빈후드다, 코인베이스다 이런 거 있으면요. 저는 100% 이용합니다. 너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다. 왜냐면요. 과거에 제가 FTX 쓸 때도 FTX가 이런 걸 했었거든요. 자,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 그거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0.1개 살 수 있고, 24시간 사고 팔 수 있고, 그 한국 거 거래소를 쓰면요. 주문 걸어놓은 게 하루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환전 수수료, 살 때랑 팔 때 수수료가 달라요. 그것도 거래 수수료 아니라 환전 수수료 없이, 그리고 한국은 이건 한국에 뭐 적용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일단은 세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이제 곧 생기겠죠. 여러모로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FTX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산을 하긴 했었는데 자, 뭐 파산한 이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객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유용하다가 망했다. 두 번째, 바이낸스 자오장펑 CEO가 니네 거 FTT 토큰 다 팔아버릴 거야. FTX랑 바이낸스랑 또 경쟁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촉발을 한 것도 있겠지만 이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실 뽀글뽀글하고 굉장히 만만해 보이지만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20년도 10월부터 뭘 발표를 했다? 주식 요거 토큰화해서 팔면 돈이 되겠구나 해서 실제로 FTX에서 저도 굉장히 쉽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USDC나 DT 사가지고 이렇게 미국 주식 사놓고 또 사놓고 있으면 막 리워드 뭐 이자도 주고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FTX가 미리 장악을 해놨어요. 시스템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장악해놓은 주식 토큰화 때문에 망했을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좋은 거를 너만 지금 다 먹고 있다는 거죠. FTX가 뭐 사실 후발주자 바이낸스보다도 훨씬 뒤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뭐 양빵으로 로비를 해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뭐 CFTC를 밀어주려고도 하고 경쟁자들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특히나 가장 제가 볼 때 기분 나빴을 곳이 로빈후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인베이스다, 뭐 크라켄이다, 제이민이다 다 이 주식 토큰화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로빈후드가 주식만 원래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인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이쪽 분야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FTX가 이걸 장악을 하니까 로빈후드가 굉장히 경쟁심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기사 좀만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좋은 거 너만 먹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웬만한 사건들을 한번 다 파헤쳐 보면요. 범인은 결국 나중에 수혜를 어떻게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죠. 지금 수혜를 누가 받고 있다? 물론 블랙락도 있을 겁니다. RWA를 외친 장본이긴 하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로빈후드 말씀을 드렸었죠. 5월 20일 보니까 SEC의 실물자산 토큰화 규제를 이러저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회사가 할 겁니다. 여기 보셔도 모든 주식의 코인이나 정말 모든 암호화폐 업계를 월가가 노린다. 코인베이스도 노리고 로빈후드, 제미니, 크라켄 수많은 기업들이 노리지만 그 중에 핵심은 저는 로빈후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코인 쪽에 정말 야심차게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FTX에 장악한 거를
이들이 많이 노리고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 예도 몇 개만 좀 들어보면요. 테라루나가 망했던 이유도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국채 담보 없이 무슨 알고리즘 이상한 거, 위험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망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현재는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대세가 됐잖아요. 과거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 바로 블랙락의 레리 핑크와 칼잡이 시타델을 고용을 한 게 아닌가. 이들은 자꾸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블랙락이나 시타델이나 뭐 뒤에 코인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칼잡이들을 고용해서 테라가 굉장히 좀 위험할 때 조금 빈틈을 보이고 있을 때 공매도 공격으로 1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를 패깅을 완전 망가뜨렸었죠. 그래서 테라를 보내버린 게 아닌가. 결국 보내고 나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수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그때 당시엔 위험했지만 현재는 대세가 됐다. 또 다른 게 또 중국계잖아요. 블랙락이 10년, 15년 묵은 비트코인 현물 ETF 사업을 꺼내려고 승인을 하려고 한번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바이낸스라는 곳이 전 세계에 거의 뭐 80%를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거 현물 ETF 승인시켜주면 얘네들만 좋겠네. 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재무부, 법무부, CFTC 정말 최고 권력기관 3사가 모여서 일개 거래소 하나를 완전 박살을 내놨었죠. 벌금도 5조 원이 넘는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역사상 엄청난 벌금과 바이낸스를 그 만든 창립자 자오장펑을 감옥으로 보내고 너 3년간 5년간 너 뭐 여기 오지도 마, 뭐 다녀도 하지 마 이렇게까지 그 최고 권력 기관이 할 게 아니잖아요. 야, 근데 SEC가 이렇게 바이낸스를 고소를 하고 뭐 이렇게 두드려 맞고 불과 2주 뒤에 블랙락이 이 비트코인 ETF를 슬쩍 신청해서 뭐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다. 결국 따지고 보면요. 미국이 사실 심하면 더 심합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완전히 다 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그거를 차지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RWA 뭐 주식 토큰화 하니까 이제 나중엔 부동산 토큰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 결국은 레리 핑크, 트럼프, 종필이 형, 시진핑도 못 참는다. 못 참고 있는 현장을 우린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름 순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요. 표면상으로는 코인 쪽으로 먼저 개종한 순서대로 제가 써본 겁니다. 근데 결국은 돈 되는 유망 분야가 있다면은 뭐 적군이 밀고 있든 경쟁이 치열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비트, 이더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시면서 이들의 포모를 쭉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